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3일 밤 10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백신을 도입,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2분기 중에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을 확보를 해가지고 접종수를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로 언제 도입될지 그 날짜가 지금 확정되지 않는 가운데 지금 미국으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 백신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얀센 백신은 현재 미국에서만 접종되고 있는데, 접종자 중에 6명에게서 혈전 생성을 포함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부작용이 발생한 이들은 모두 18세에서 48세 여성인데, 그중 한 명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얀센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약 700만 명에 달합니다. FDA는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 FDA와 CDC는 얀센 백신의 사용을 일시 중단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백신과 관련하여 안전이 최우선이며 백신 접종 후 건강 이상이 나타난 모든 사례를 심각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어요. FDA와 CDC는 빠른 시일 내에 백신과 혈전 부작용의 관계를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14일로 예정된 CDC 외부자문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얀센 백신을 앞으로 제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접종센터에서 얀센 백신 투여를 중단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얀센 백신은 한국 정부가 올 2분기 중에 600만 명분 물량을 공급받기로 한 백신입니다. 다른 제약사 백신과 달리 얀센은 한 번만 맞아도 효과가 있다. 다만 그 예방 효과가 이 모더나나 이 화이자는 96% 정도 되는데, 이것은 한 60%대로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한 번 맞으면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극저온 유통 보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7일 이 얀센의 도입을 허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확실하게 이게 언제 들어오냐 하는 것은 지금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백신 도입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이 신뢰성의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 불안정 속에서 이 관계기관들은 추가 백신 도입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서면서 러시아와 중국에서 개발한 백신까지 수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러시아에서는 가말레야 연구소에서 예방 효과가 91.6%라는 이 스푸트니크 V네요. V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러시아 제약품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도 시노팜, 시노백, 칸시노 등등을 백신을 개발해 가지고 터키나 인도네시아, 브라질에서는 일부 쓰고 있는데, 그 면역 효과, 즉 그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들쑥날쑥이랍니다. 시노백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서는 65.3, 브라질에서는 50.38이고
터키에서는 91%고 칸시노는 65.70% 이렇게 되는데, 일단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에 비해서는 이 예방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나마 이 나라 러시아와 중국의 이 정보를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접종률이 전국 세계 전체에 비교하면은 한 100등 정도밖에 안 되고 아프리카의 르완다보다도 못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사실은 르완다에 비교하는 거는 좀 르완다로서는 억울합니다. 르완다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그 르완다 대통령이 이광요와 박정희를 존경한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농촌 개발 모델 새마을 운동도 배우고 하는 데인데, 그 르완다보다 못하다 하니까 르완다 사람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습니다만은, 한국이 이 백신 도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작년에 일찌감치 했으면 됐는데 이제 물량 확보에 실패를 하니까, 그나마 물량 확보한 게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계속 끊임없이 그 부작용 문제에서 시달리는 것인데다가 이번에 또 얀센까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은 백신 중에서도 좀 이 수준이 저급한 걸 계획한 것 아니냐, 이 품목을 잘못 정한 것 아니냐. 그나마 얀센의 경우에도 그렇고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모더나와 화이자도 언제 확실히 들어올지 모른다. 2분기, 3분기에 들어온다.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 하지 말고, 도대체 계약이 있으면은 언제까지 물건이 들어온다는 그 내용이 확실히 되어 있는데, 돼 있어야 그걸 믿을 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자신만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하니까, 이 굉장한 이 크레디빌리티 갭, 신뢰의 이 격차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하루에 500명, 600명, 700명씩 늘어나고, 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식의 이런 획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불필요한 피해만 준다. 이걸 업종별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독자적인 이 방역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여기에 또 이 중앙정부에서는 상당히 브레이크를 걸고 해가지고, 이게 K방역을 자랑하다가 갑자기 백신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이 상당히 곤란할 정도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여기에 꼭 중요한 게 있죠. 언제 들어온다. 그런데 언제 들어온다는 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 없으면은, 최소한 지금 계약 상태가 이런데 언제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하든지 해가지고 이 구체적인 날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날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 있다 하다가 결국은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고, 그러는 사이에 영국 같은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데는 이미 집단 면역이 생겼다 해가지고 마스크 없이 여러 사람들이 모인 데서 행사도 하고 하는 이런 사진이 매일 보도되니까, 점점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그동안의 K방역이라는 자랑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교훈이 있습니다. 건강은 절대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급사를 하는 수가 있고 병원에 입원하는 수가 있는데, 이 건강은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K방역에 대해서 너무 자랑을 하다가 뒷감당을 못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방정맞은 자랑을 한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은, 잘 나갈 때 이 겸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해야 된다. 왜 지금 돌이켜 보면은 왜 작년 이맘때쯤 백신
확보를 하지 않았느냐. 그때 아마 백신 개발하고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아주 유리한 조건에서 그리고 조기 도입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제약회사에서 아주 유리한 조건을 제시를 했지만은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거기에 미온적으로 또는 돈을 아끼려고 하다가 결국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니까 나중에 작년 한 11월 이후부터 파이자, 모더나가 백신 개발 성공을 발표한 뒤부터는 이게 바이어스 마케터가 아니라 사는 사람의 시장이 아니라 셀러스 마케터, 파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쪽으로 물량이 부족하니까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미 문재인 정권은 낭패를 당했는데, 글쎄요, 이 문재인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시간을 끈다기보다는 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 동안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덜 지불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과오죠. 과오라기보다는 범죄인데, 작년 8월 15일 광문광장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비가 억수로 내리는 속에서 반정부 시위를 했는데, 그게 제2차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 해가지고 몽땅 뒤집어 씌워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때 시위에 나왔던 사람 전화를 추적해가지고 막 전화로 빨리 검사를 받아라 압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재확산이 된 게 아니란 게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그 며칠 전부터 이미 재확산의 조짐을 보였고, 그 원인 제공은 이 정부가 했어요. 휴가철을 맞아가지고 소비를 강조하고 뭐 여행도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해수욕장에 사람이 몰리고 해서 제2차 확산이 이루어졌는데, 8월 15일 광화문 집회가 반문재인 집회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몽땅 책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태를 모면을 했죠. 모면을 했는데 그 순간에 그렇게 남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모면하는 그 순간에 백신 확보에라도 제대로 신경 썼으면 이렇게 코로나로 몰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방역을 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에 나쁜 마음이 들어 있으니까 결국 그 나쁜 마음이란 게 뭡니까?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걸 광화문 집회 나온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면은 그때는 모면을 하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백신 확보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게 제2차 확산은 정부 잘못한 것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일어날 사태를 예견을 해가지고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작년 여름에 8월 15일에 백신 확보에 나왔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낭패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은, 마음을 잘못 잡으면은 문재인 정권 꼴이 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